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엄청난 큰 공, 이영수 대표와 함께 분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엔비디아의 실적들, 부문별들, 마진율들 다 분석을 했고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건 우리 이영수 대표만의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음미법, 뭘 느꼈고 뭐였다, 이거다 하는 거 좀 한번 날카롭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젠선왕을 보면서 네. 이 사람이 인생 2회차인가? 이런 좀 느낌을 한번 가졌습니다. 살아봤나? 네. 이 AI 혁명을 어떻게 이렇게 잘 대비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단순히 그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는 거는 그 기본값입니다. 이제 당연히 잘 나왔어야 됐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훌륭한데 결국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림들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협력 구조를 잘 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옴니버스가 좀 더 개편된, 그리고 AI 팩토리 쪽에서 좀 더 확장되는 그림들. 그게 결국 피지컬 AI, AI 팩토리 이런 쪽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협력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림 안에 있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AI 랜이라고 해서 이제 그 AI 네트워크 쪽이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AI 네트워크 쪽에서도 결국 노키아에 지분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탁탁탁 하나씩 준비해가는 건 저거는 인생 2회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결국 어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연준을 이겼다. 네, 연준의 유동성 금리 인하 어떤 그 불확실성을 이겨버렸고요. 그리고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우주를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하루는 즐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벽이 있다면은요, 가령 엔비디아의 장애물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이쪽에 나온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 외에 이영수 네. 대표가 그거 외에 또 이거 하나는 좀 걱정이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혹시? 굳이 엔비디아 발목을 잡을 네, 이제 반등했는데 굳이 이렇게 찬물을 껴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보는 뷰는 내년 상반기까지 좋고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수요의 핵심이 기존의 빅테크에서 이제 소버린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그게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빅테크들이 내년까지는 캐펙스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부채 발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국가 단위의 어떤 이제 매출로 일어나는 건데 소버린 AI에서 이게 이제 국가들이 빅테크만큼 이렇게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돼서 빨리빨리 투자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불확실성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은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산업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연준 불확실성만 지금 해결하면 또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 랠리가 좀 강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이 한 10% 정도 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테슬라의 XAI도 또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또 칩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칩 쪽은 그야말로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좋은 날 또 왜 자꾸만 나쁜 얘기를 하다 하시겠지만은 이제 닷컴 버블을 경험하신 분들은 시스코 시스템즈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한 번도 실적이 나쁜 적이 없었다. 그걸 받은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받은 쪽에서 이제 서비스 쪽에서 문제였었다. AI 과잉 지출론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이영수 대표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라든가 오라클의 문제들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존 나오고 있고 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이들은 언제쯤 수익을 낼까요? 언제쯤 뭔가를 좀 벌어들일까요? 네, 일단 지금 한창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돈을 벌어내라. 이건 좀 이제 좀 과한 요구인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전기라는 것도 이게 지금 현대 문명의 제일 핵심이 저는 전기하고 통신,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기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그게 처음에 되게 비싼 서비스 재화였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굉장히 제로의 수렴한 수준으로 굉장히 싸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터넷 공유기 하나 꽂으면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를 사실 그렇게 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AI가 네트워크 인프라처럼 그냥 집에 온 데다 내가 다니면서 불러들여서 쓰는 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월 3만 원 안 내도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프롬프트 열심히 입력해서 이거 한참 답변 뽑아내려면 기다려야 되고 이게 아직까지 인프라가 세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거는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으로서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순리에 맞게 그냥
공급 부족이 나오는 쪽에 열심히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들나기 회사채 문제 얘기하고 그런데 이영수 대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뭐 이쪽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그런 재무 부담이 뒷목을 잡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사실 빅테크라는 게 네. 그동안 뭐 돈을 잘 버니까 굳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또 아직도 잘 버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채권 시장에서 빅테크 회사채는 된 게 희귀한 품기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귀에서 막 맞습니다. 너도 나도 살려고 한다고 맞습니다. 하죠. 굉장히 네. 레어템이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좀 흔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DS 금리가 좀 치솟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메타가 250억 그 발행하는데 1250억이 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아직 그런 우려를 할 사항이 아닌 거고요. 그게 40년 만기죠. 그런데도 맞습니다. 막 다 가지려고 그렇죠. 난리 쳤다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채권 시장이 나갔는데 별로 인기가 없다. 그날이. 네, 이제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우려를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사이클의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결국 나중에 그 우리 앵커님도 네. 겪으셨겠지만 네. 나중에 뭐 증자하고 뭐 이상 멍텅구리 같은 회사가 다 발행하고 이럴 때가 이제 버블이지. 네. 네, 지금은 뭐 사람들이 다 경계할 때는 절대 버블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알짜가 회사채 발행하는 캐펙스 투자는 아직은 이걸 가지고 과잉 지출이라고 할 때는 아니다. 맞습니다. 이제 초입인데요. 이제 그리고, 초입이다라고. 네, 버블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지금은. 네. 우리 쪽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논리라면 우리 개인들이 신용, 이 빚내서 투자해서 우리 외국인들 물량 떠안은 것이 현재까지는 뭐 또 입방정일 것 같은데 좀 잘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하이닉스 얘기해 볼까요? 외국인들이 너무 팔기는 하지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에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을 이겼잖아요. 네. 네. 근데 올 4월을 기점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기관을 이겨왔습니다. 미국도요? 네. 네. 바이 더 딥 전략. 개인들은 계속해서 빠지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도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이제 지금 흐름을 바꿔 돌려 세울 것 같거든요. 60만 닉스를 올려놔야죠. 네. 그래서 또 결국 개인이 또 이겼다. 이번에도 바이 더 딥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뭐 팔고 나가는데 개인들이 받아주냐 이런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업황이나 내년에 나오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정부 정책도 지금 뭐 배당 분리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또 수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이 예.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올랐지만 그 9월 이후로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결국 PER로 보면 6배, 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실적 잘 나올 때 그냥 낮은 밸류를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성에 젖어 있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메모리라는 게 이제는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은 다를 거다. 항상 이제 이번이 다르다고 할 때 반도체가 보통 피크아웃인데요. 네. 저는 이번은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얘기도 계속하고 있는 게 이제 다 증설은 한다라고 하고 다 알고도 있고 뭐 피퍼 공장 뭐 삽든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영수 대표한테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의 오피셜이 안 나오니까 다 지금 기판만 가고 있거든요. 소부장이 뭐 나온 것도 있지만 원하는 만큼 시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소부장 쪽 한번 노려봐요. 증설 믿고. 그렇죠. 이제 보통 소부장 그러면 장비주 먼저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성적으로 네. 항상 베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장비만 보는데 근데 지금은 장비주들이 좀 가기 애매해요. 네, 왜죠? 왜 증설 그러냐면 네. 지금 그 메모리 회사들이 예. 기존의 계약 관행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원래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하잖아요. 예. 근데 10월부터 삼성전자가 계약 가격 제시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르니까. 네, 네. 너무 오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장기 계약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6년에 대한 계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연 단위 혹은 반기 단위 계약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계약 협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비 투자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 대한 캐펙스를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공급사들이. 그러면 장비주들이 가기 애매하죠. 예.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보면 결국 소부장주들 주식을 보면 기판들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기판은 계속 필요하니까 네, 지금. 네.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가동률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기는 기판이 제일 심플한 거죠. 밸류가 비싸긴 하지만 지금은 장비보다는 기판 쪽이 제일 심플하기 때문에 투자가 몰리는 건데 결국 이 장기 계약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캐펙스 전망이 나오면 결국 소부장주들이 한 번 더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랠리를 낼 거라고 보는데 그게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요? 뭐 미리 좀 나는 장비 쪽에 가서 한번 믿어본다. 야수의 심장 배팅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이닉스와 기판. 딱 이렇게 현실주의자로 좀 갈까요? 저는 굉장히 짧게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오늘부터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네. 저는 그냥 대형주 랠리를 하이닉스. 좀 즐기는 게 네. 낫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오히려 삼성전기 같은 좀 큰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은 수급에 좀 어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대한 그 증설 투자 아니면 전망, 오피셜? 예. 그리고 디램이 얼마, 뭐 낸드 얼마, 파운드리 얼마 이게 나왔을 때 따라가도 괜찮다고 늦지 생각합니다. 않아요? 네. 예. 또 소부장 전략. 우리 이영수 대표만의 소부장 전략, 투자 전략도 함께 기억을 하시고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많이 또 기대했던 부분들이 로보틱스라든가 그 외에 이제 여타, 뭐 외연의 확장, 피지컬 AI 좀 이런 부분인데 뉴스는 그닥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이영수 대표도 AI 반도체 쪽이기는 한데 이제 서비스 쪽은 너무 먼다 치고 약간 요쪽 약간 우회해서 요 로보틱스라든가 피지컬 AI 쪽은 좀 어때요? 결국 피지컬 AI가 될 거예요. 내년에 사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건데 이 피지컬 AI는 결국 서버린 AI하고 엮여 있어요. 한국어 기반의 서버린 AI하고 엮여 있는데 이게 결국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서버린 AI를 하면서 이게 결국 피지컬 AI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어떤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네이버하고 현대차 두 회사를 좀 중심으로 좀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네. 이 어떤 시장의 흐름이 돌아서는 어떤 그 분위기들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 현대차 조합이요. 네네. 자, 여러분 피지컬 AI라는 것이 결국은 소버린 AI로밖에 그쵸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걸 테니까. 데이터를 다 줘야 되잖아요. 뺏길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게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뭐 자율주행이건 로봇이건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죠. 네. 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